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젊은 작가 황정은의 단편소설 양산표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는 더 내리지 않았고 구름은 깨끗한 빛깔로 부풀고 있었다. 해맑은 날씨에 마음이랄까 어딘가가 유리처럼 자꾸자꾸 얇아지는 듯 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황정은 지음 양산 표기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바자회에서 양산을 팔 것이다. 녹두에게는 비밀이다. 우리는 얼마 전에 다퉜다. 장어 때문이었다. 장어를 먹고 싶다고 녹두가 말했다. 어디서 알아냈는지 특별한 소스와 숯을 사용해서 쫄깃하고도 담백하게 장어를 구워주는 집이 있다며 그 집으로 장어를 먹으러 가자고 졸랐다. 가격을 물으니 1인분에 3만 원이라고 대답했다. 돈이 어딨어? 라고 말하자 깡통에 모아둔 돈을 쓰자고 졸랐다. 깜짝이야. 그 돈에 관해서라면 나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전부터 지구본을 하나 가지고 싶었다. 어중간한 것은 가지고 싶지 않았다. 너무 작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너무 큰 것은 너무 크고 너무 비싸서 가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적당한 것을 눈여겨봐 두었다. 지름이 30cm쯤 되는 매끈한 지구본으로 고정대나 받침이 안정적이었고 기울기도 왠지 보기 좋았다. 어두운 청색 바다에 대륙과 섬들은 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내 눈엔 그게 무척 아름다워 보였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내게 무척 필요했다. 지구본을 보고 돌아온 날에 나는 동전을 모아둔 깡통을 들어보았다. 가득 차면 3만 원 정도 되려나? 거기에 조금 보태면 여유롭게 지구본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좋았어. 하며 깡통을 제자리에 내려두었다. 그날부터 이따금 무게를 가늠해보며 깡통이 차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장어라. 장어와 지구본을 비교하면 아까웠다. 장어는 한 끼로 순식간에 사라지지만 지구본은 남는다. 파손되지만 않는다면 두고두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라거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어디쯤인지 궁금할 때 짚어볼 수도 있으니 보람도 있다. 판단은 빠르게 유물적으로 마쳤다. 제정신이냐고 물었다. 우리 형편의 말이지. 생각보다 무뚝뚝하게 말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대꾸가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녹두가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이 맺힌 모습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좀 먹자고 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뭘? 제정신이냐며? 그 뒤로는 더는 말 나누지 않고 밤엔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게 전부였으니 다퉜다기보다는 다쳤다고 해야 하나? 감정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어딘가 손쓰기 어려운 심층적인 부분을 말도 없는 사람을 등으로 의식하며 깡통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 위로 두더지 머리처럼 불룩 솟아 있었다. 찻잎을 담았던 것으로 주먹 2개를 겹친 것보다 조그만 물건이었다. 그뿐인데 녹두도 나도 당분간 손댈 수 없는 불편한 물건이 되고 말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누워있다가 지구본에 관한 의욕마저 시들어 나는 나대로 시무룩해졌다. 서로 속이 상해 며칠 미묘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일하고 일당은 5만 원. 금요일에 일할 사람이 다급하게 필요하다며 사촌 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기본적으로는 판매대를 지키는 일이고 양산을 사려는 손님에게 양산값을 받고 상황에 따라 거스름돈을 내주는 정도의 일이라 초보자도 할 수 있다는 제한이었다.
반나절에 일해서 5만 원이면 나쁘지 않잖아. 라고 누이가 말했다. 나쁘지 않았다. 이번 달 4차례 휴일 가운데 한 번을 썼으니 사흘이 남아 있었다. 그 가운데 하루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나가볼까 생각했다. 좋아. 녹두에게 장어를 사 먹이자. 금요일이었다. 자고 있는 녹두를 내버려 두고 조용히 우유와 빵을 챙겨 먹고 집을 나섰다. 날씨가 좋았다. 매미가 맹렬하게 울어대는 나무 밑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9시 반쯤 바자회 장소라는 구청 앞에 도착했다. 임대 안내 딱지가 붙은 상점을 등지고 보도를 약간 침범한 형태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다. 양산이며 녹그릇이며 속옷이며 생활용품이며 물건을 잔뜩 담은 박스들이 천막 안쪽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바자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박스 사이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사촌 누이에게 이끌려 양산 디스플레이를 도왔다. 박스에 담긴 양산들을 간이 테이블에 무작정 쏟아붓고 형태를 구분해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봉고에 실려 더 많은 박스들이 도착했다. 어디에 뭐가 모자라고 뭐가 넘치고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정신을 못 차리게 떠들썩했다. 10시가 넘어 대강이 남아 정리된 상황을 보니 7가지 물품에 품목당 2명씩 총 14명이 동원된 행사였다. 사촌 누이와 내가 담당할 품목은 양산과 소량의 스카프였다.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주는 배 부분이 팽팽하게 늘어난 폴로 셔츠를 입고 반바지에 샌들을 신은 남자였다. 그는 아무렇게나 뭉친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박스를 날랐다. 그대로 물건들을 남겨두고 자리를 뜨려는 그를 붙들고 그의 물건들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정보가 있어야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팔 수 있을 것 아닌가. 내 말을 듣고 그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냥 팔아요. 그냥 어떡해요. 그냥 팔면 된다니까.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주가 그냥 하며 쾌활하게 가버린 뒤 사촌 누이는 양산 하나를 양산 더미 곁에 샘플로 펼쳐두었다. 나는 그걸 집어서 라벨을 살펴보았다. 5단 접이 양산에 우산 겸용이라는 설명을 비롯해 몇 가지 정보가 적혀 있었다. 라벨을 뒤집어 보니 37,000원이라고 적힌 가격에 25,000원 가격표가 덧붙어 있었다. 기둥이 짧고 굵었다. 우산보다 천이 질기고 두꺼운 듯했다. 손잡이 쪽에 뭉툭하게 솟은 버튼을 누르자 팟 소리를 내며 양산살이 접혔다. 뜻밖의 기운차서 놀랐다. 양산 위쪽을 잡고 아래쪽으로 당겨보았다. 저항력이랄까 힘이 상당해서 잘 되지 않았다. 간신히 손잡이 근처까지 끌어내려 양산살을 가지런히 정돈한 뒤에 똑딱 단추를 채웠다. 한 뼘도 되지 않는 길이에 납작했다. 뒷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똑딱 단추를 풀고 자동 단추를 누르자 만만치 않은 압력으로 펼쳐졌다. 자동 단추를 눌러 살을 접고 다시 끝까지 접어보았다. 펼칠 때는 편해도 접을 때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애를 먹이는 양산이라면 누구라도 구매를 망설일 듯 했다. 제대로 시범을 보이려고 연습했다. 펼칠 때는 이렇게 팟, 접을 때는 이렇게 착, 팟, 착, 착, 착. 펼치고 접고, 펼치고 접고. 포인트는 콤팩트. 콤팩트한 사이즈와 양산 우산 겸용, 자동, 할인을 강조하자. 대강 방향을 잡고 양산을 도로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속옷을 진열해둔 옆 테이블에는 벌써 손님이 들어 물건을 뒤져보고 있었다. 그 밖에 정리를 마치고 게시를 한 곳도 있었고 한창 마무리 정리 중인 곳도 있었다.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물건을 들고 나왔다는 속옷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당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사촌 누이가 내게 속삭였다. 바자회가 시작되었다. 5단접이 양산 우산 겸용입니다. 30% 할인된 가격 25,000원. 이따금 외치며 손님도 들지 않는 판매대 곁에서 무료하게 오전 시간을 보냈다. 워낙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곰 같은 것이 곰 같은 표정으로 버티고 있으니 들던 사람도 나겠다며 누이에게 등짝을 얻어맞은 뒤로는 샘플 양산을 머리 위로 받쳐들고 천막 곁에 서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면 가급적 정중하게 양산을 들어 보이며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양산 우산 겸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날이 맑았다. 횡단보도 줄무늬 위로 구름 그림자가 엷게 흐르는 것을 양산을 쓰고 바라보았다. 오후가 되면 무더울 것 같았다. 두고 봐 라는 느낌으로 거듭거듭 맑아지고 있었다. 양산 손잡이를 빙글 돌리며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깨끗한 외벽을 가진 구청 건물이 4층 높이로 솟아 있었다. 유리를 박아 넣은 서쪽 측면이 햇빛을 받고 청동처럼 반짝 빛났다. 도로를 향해 활짝 열린 정문 왼쪽으로 녹색 라인이 들어간 버스 2대가 서 있었다. 조금 더 왼편으로는 넓은 사거리가 있었고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오른편으로는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사거리 쪽에서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렸다. 차들이 매끄럽게 도로를 지나가고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내렸다. 붉은 신호를 받고 차들이 멈췄다. 등산복을 입고 묵직한 가방을 맨 아주머니들이 바자회 천막을 향해 다가왔다. 양산 하고 나는 말했다. 30% 할인된 가격 25,000원. 점심은 중식으로 결정되었다. 사촌 누이가 음식점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각 판매대의 메뉴를 물었다. 점심값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 일당에서 공제될 예정이었다. 열량은 높고 값은 싼 음식을 고민하다가 자장면으로 결정했다. 자장면, 짬뽕 하며 주문이 이어졌다. 철가방 하나는 뒷좌석에 얹고 나머지 하나는 손에 든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기왕 먹는 것 한자리에 모여 먹자고 속옷공장 사장이 제안했다. 싫다며 손을 젓는 2명을 제외하고 어색하게 모여 앉아 먹기 시작했다. 학생 성씨가 뭔가? 그릇을 담당하는 노부인이 내게 물었다. 김씨요. 김씨 학생은 원래 이런 일 하러 다니나? 글쎄요. 저요. 엔지니어인데요. 기계 고쳐요. 오늘은 안 고치나? 기계? 쉬는 날인데요. 모르겠어요. 허허. 다른 일을 찾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왜 보수가 적나? 여유가 너무 없어요. 머슴 보듯 얕잡아보는 손님들도 많고요. 기계 똥꼬나 쑤신다고요. 똥꼬? 똥꼬라니. 똥꼬 같은 매너를 가진 양반들일세. 허허허. 그럼 대학은 나왔나? 공대 나왔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우리 아들이 공대 다녀. 우리 아들 곧 졸업인데 취직이 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냐. 그러네요. 취업이 걱정이겠네요. 어디를 나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대라니 정말로 걱정이시겠어요. 라고 말하려는데 위쪽에서 투둑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먹던 것을 멈추고 천막을 올려다보았다. 후둑 투둑 하며 굵은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다. 어머 비! 사촌 누이가 그릇을 쥐고 벌떡 일어서자마자 후두두두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이 불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굵고 조밀하고
새참 비었다. 자리가 모자라서 양산 판매대는 절반 정도쯤 천막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의 양산들이 젖었다. 그릇을 바닥에 내려두고 누이와 둘이서 이쪽 저쪽으로 뛰며 양산과 스카프를 옮겼다. 다른 팀도 천막 바깥에 놓인 물건이 많아 그것들을 안전한 곳에 들여놓느라고 법석이었다. 아니 날벼락같이 웬비 하며 천막 바깥을 내다보았다. 길 건너편에서도 갑작스러운 비를 만나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빵집 차양 아래 모여 있었다. 구청 앞엔 여전히 녹색 버스들이 정차되어 있었다. 동그란 투구를 쓰고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방패로 하반신을 가리고 이쪽을 향해 서 있었다. 아유, 저 사람들 비를 다 맞고 있네 하며 사촌 누이가 그쪽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먹다 놓아둔 그릇으로 빗물이 들이쳤다. 대강 얹어둔 양산들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정리하고 있을 때 비가 그쳤다. 하늘은 오전보다도 맑은 기세로 푸르렀다. 비 그친 것을 확인하고 판매대를 본래 형태로 복구했다. 천막 안쪽으로 밀어두었던 테이블을 끌어내고 바닥이 비탈져 기우뚱거리는 쪽에 납작한 콘크리트 조각을 받쳐두었다. 양산과 스카프를 고루 쌓아두고 접어두었던 샘플 양산을 펼쳤다. 땀이 흘렀다. 햇볕이 뜨거워 빗물에 젖었던 보도블록이 금세 말랐다. 한 차례 비를 거친 뒤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늘었다. 5단접이 자동 양산, 양산 우산 겸용입니다. 30% 할인된 가격 25,000원. 구조는 이렇게 생겼으니 디자인만 골라서 보세요.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사촌 누이와 둘이서 외치며 반시간 만에 양산 5개를 팔았다. 25,000원이면 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촌 누이는 양산을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양산 가격이 이만하면 싸지 않느냐고 진지하게 묻고 있었다. 싸긴 싸지 하며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은 집어갔다. 반시간 만에 양산 8개를 더 팔았다. 스카프는 전혀 팔리지 않았는데 사촌 누이가 하나를 집어 포장을 푹 뜯고 목에 두른 뒤로는 하나씩 팔렸다. 나는 감탄하며 누이를 지켜보았다. 누이는 이런 기술을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스카프 2개, 양산 4개가 한꺼번에 팔린 뒤로 문득 손님이 끊겼다. 누이가 챙겨온 얼린 보리차를 마시며 판매대 뒤쪽에서 숨을 돌렸다. 무진장 덥네. 속옷 공장 사장이 종이를 접어 만든 부채로 부채질하며 외쳤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그쪽 판매대로 다가가서 속옷들을 만져보았다. 아저씨 이거 어디 거예요? 공장에서요. 내가 내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어요. 제품 좋아요. 하며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어느 틈엔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사람, 노란색으로 투쟁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 확성기를 든 사람들이 구청 주변에 보드를 늘어놓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일 있느냐고 누이가 내게 물었으나 내가 알 리 없었다. 속속 사람들이 도착하고 카메라도 나타났다. 삽시간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집회가 시작되었다. 노점상 연합, 공무원 노조, 철거민 연합이라고 적힌 현수막 3개가 올라가고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는 노래가 시작되는 상황을 어리둥절해서 지켜보았다. 매년 하는데 오랜 사람이 적네. 속옷 공장 사장도 그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깜짝 놀랐다. 집회를 저렇게 매년 하나요? 내가 묻자 무슨 말이냐는 듯 그가 나를 보았다. 아니, 바자회를. 자동양산 5단접이 우산 겸용입니다.
30% 할인된 가격 2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이태리 메이커의 제조는 중국입니다. 오후엔 바자회를 둘러보는 사람들이 늘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팔았다. 양산,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말할수록 리듬이 붙어 매끄럽게 읊었다. 날은 여전히 맑았으나 때때로 거세게 바람이 불어 천막이 울렁였다. 한두 번은 바람에 날아간 비닐백을 잡느라 도로 가장자리까지 달려나갔다 돌아왔다. 길 건너편에서는 사람들이 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모아 구청장을 부르고 있었다. 나와라! 나와라! 노조 사무실 야밤 급습이 웬 말이냐? 호화청사 웬 말이냐? 노점상 철거민 생존권 보장! 비리 구청장 물러나라! 실크 80% 스카프 만원. 양산도요. 자외선 차단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와라!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웬 말이냐? 자외선 차단. 노점상! 됩니다. 안 되는 생존! 양산 쓰시면 물러나라! 김이 생겨요. 구청장!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라! 나와라! 가볍고 콤팩트합니다. 방수 완벽하고요. 아줌마 빤스는 국산이 좋아. 국산 사세요. 지상파 방송 로고가 찍힌 카메라를 든 사람이 이쪽으로 길을 건너와서 바자회 천막을 등지고 건너편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셔츠 등판에 땀자국이 선명했다. 잠깐 그걸 지켜보는 틈에 테이블에서 새 양산을 집어 펼쳐보려는 아주머니를 말리고 여기 샘플이 있어요. 이걸로 보세요. 디자인은 다 똑같고요. 색깔하고 무늬만 달라요. 이거 보고 고르세요.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접고 하며 분주한 와중에 조만간 있을 지방선거에서 한 표 당부한다며 건네는 홍보 전단까지 몇 장 받아들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냐? 정말 날이로구나. 누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으나 비로 쏟아지지는 않았다. 잿빛 먹구름이 빠른 속도로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불쑥 들어선 사람들로 천막 안쪽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방송 카메라 한 대도 그들을 따라 불쑥 천막 안으로 들어왔다. 구청장 후보 위모입니다. 하며 건네는 손을 얼떨떨해서 맞잡았다. 일행 가운데 풍채가 가장 좋고 느긋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기호가 적힌 넓은 띠를 사선으로 가슴에 두르고 있었다.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행사 취지를 물었다. 모르겠다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곁에서 그의 보좌관인 듯한 남자가 대답했다. 이웃돕기 바자회인데요. 매년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며 구청장 후보가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면 이 행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쓰십니까? 나라에서 단체 지원금은 좀 나옵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다. 곁에 있던 남자가 또 나서서 작년엔 이 단체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구청장 후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들었다. 그가 다시 나를 향해 물었다. 우리 유권자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바자회에 참여하게 된 건가요? 저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요. 돈 벌려고요. 녹두에게 장어 먹이려고요. 그렇게는 말 못하고 카메라도 신경 쓰여 어물거리고 있다가 말했다. 판매 도와주러 왔는데요. 아, 그럼 자원봉사 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누이가 무뚝뚝하게 답했다. 그냥 알바예요. 알바? 아르바이트라고요, 아저씨. 팔뚝에 빗방울이 탁 떨어졌다. 밝은색으로 마른 보도블록 위로 소리도 없이 검은 반점들이 돋아나더니
비가 쏟아졌다. 정오쯤 내린 비보다 거칠고 짧았다. 양산을 옮기느라고 천막 안팎을 오가다가 머리와 어깨가 젖었다. 물건을 전부 옮기기도 전에 비는 그쳤다. 양산을 한아름 들고 어이없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지막 빗줄기들이 햇빛을 받고 반짝반짝 빛났다. 더 내릴까? 내리지 않을까? 하늘을 바라보며 근심하다가 판매대를 복구했다. 오줌이 마려웠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누이에게 물었더니 구청에서 싸고 오라며 길 건너편을 가리켜 보았다. 한산한 틈에 길을 건넜다. 나와라! 나와라! 하며 여전히 구청장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 앞을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문이 찰딱 닫히자 나와 더불어 밀려들었던 바깥의 소리며 더운 공기들이 차단되었다. 실내는 서늘하게 밀폐되어 있었다. 높다랗게 솟은 천장엔 구 모양으로 구현된 철편 조형물이 어디선가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며 잘랑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거대하게 자란 고무나무와 홍콩 야자가 진열된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왼편으로는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접수를 받는 장소와 구청의 볼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는 장소가 있었고, 오른편으로는 커피숍과 놀이방이 마련되어 있었다. 플라스틱 놀이기구들을 넣어둔 놀이방은 비어 있었고, 커피숍에선 다리를 예쁜 모양으로 포개고 앉은 사람들이 둥근 탁자에 찻잔을 놓아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커피숍 쪽으로 나왔다. 반대쪽으로 로비를 가로질렀다가 출입구로 돌아 나왔다. 중앙의 넓은 계단을 올라가서 2층 복도를 따라 무작정 걷다가 자판기 곁에서 화장실 표지판을 발견했다. 깔끔하게 닦인 타일벽을 바라보며 볼일을 보고 거품 비누로 손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붉고 빗물과 땀을 고루 먹은 셔츠는 다갈색으로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다.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종이 타올로 젖은 부분을 두드려 물기를 얼마간 제거하고 아래층 로비로 내려왔다. 띵동 하고 벨이 울리자 노란 천을 씌운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접수처를 향해 걸어갔다. 띵동 하고 다음 구민을 호출하는 소리를 등지고 바깥으로 나섰다. 조금 전 비로 머리가 젖은 사람들과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든 사람들 사이를 걸어 횡단보도 앞에 섰다. 마이크를 쥔 남자가 탁하게 쉰 목소리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묻고 있었다. 뒤통수가 징징 울렸다. 횡단 신호를 기다리며 길 건너편 바자회 장소를 바라보았다. 뾰족하게 솟은 천막 아래 무더운 그늘에서 바자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다. 물건을 보거나 사려는 사람들이 천막 안팎을 들락거렸다. 다홍색 샘플 스카프를 목에 두른 사촌 누이가 손님에게 양산을 집어 보이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천막 아래 걸린 바자회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자 누이가 그쪽을 향해 얼굴을 들었다. 나는 길을 건넜다. 국산 반스 나라! 양말 3켤레 구청장! 5,000원 전통 있고 몸매도 좋은 우리 생존권! 양산 나라! 양산 우산 겸용입니다. 오늘처럼 비 내리고 개고 비 내리는 날에 딱 적당하게 콤팩트한 사이즈 가방에 넣고 다니세요. 자외선 차단되고요. AS 됩니다. 다른 목소리들에 묻힐까 열심히 외쳤다. 소리를 낼 때마다 바늘이 서는 듯 목이 따끔따끔했다. 그 정도 성량으로 종일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은 탓인지 머리도 울렸다. 어디 한번 해보자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더니 기침이 터졌다. 누이가 건네준 보리차를 마셔도 멈추지 않았다. 통증과 내압 때문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조금 쉬라며 밀치는 대로 천막 그늘 끝에서 양산을 펼치고 섰다. 양산 속에서 멍하니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그쪽엔 오전보다도 사람이 늘어서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와 있었다. 나오려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데 불러내려는 사람은 늘고 깃발도 늘고 함성은 높아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인가 벌어질 듯 했다. 어느 틈엔가 녹색 버스도 늘어서 더 많은 경찰들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밀짚 모자를 쓴 남자가 팻말을 목에 걸고 이쪽을 향해 서 있었다. 팻말에 적힌 글자가 너무 조밀하고 두꺼워서 유달리 크고 네모지게 적힌 생존이라는 단어 말고는 이쪽에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상당한 시간 목에 걸고 다닌 듯 그의 생존이 너덜너덜했다. 내가 그를 보는 것을 그도 보았는지 그가 나를 보았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았다. 한동안 서로 바라보았다. 버스가 신호를 받고 멈춰서며 그를 가렸다. 다시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는 노래가 시작되고 있었다. 신호가 바뀌고 버스 지나간 자리를 보니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연두색 풍선 하나가 북쪽 방향으로 고요하게 떠갔다. 저물 무렵 햇빛을 받고 불룩 빛나며 솟구치고 있었다. 새끼 손톱보다도 작았다. 고개를 들고 더욱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보았다. 배고팠다. 왜 고플까 생각해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구나. 지랄 같고 오늘 같은 날씨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이태리 메이커 5단접이 양산 우산 겸용입니다. 오늘 하루만 30% 할인된 가격 25,000원입니다. 자외선 차단 안 되는 우산 쓰시면 김이 생겨요. 콤팩트한 사이즈 들어보세요. 가볍습니다. 아줌마 여행 갈 때도 편해. 가방에 쏙. 로베르타 이태리 메이커의 제조는 중국입니다. 비는 더 내리지 않았고 구름은 깨끗한 빛깔로 부풀고 있었다. 해맑은 날씨의 마음이랄까 어딘가가 유리처럼 자꾸자꾸 얇아지는 듯했다. 이태리 메이커의 제조는 중국이라면 어디 산이라는 걸까? 도대체 이태리 메이커의 제조는 중국이라니 이 무슨 정체불명의 물건일까? 어쨌거나 이것을 팔고 일당 5만 원씩 한 달을 꼬박이라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버는구나. 50만 원 정도를 더 버는 셈인가? 그 정도 여유가 있었다면 장어나 지구본을 두고 녹두와 다툼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런 정도로 속이 상해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로 그만둘까? 지금 하는 일 그만두고 다른 걸 찾아볼까? 하더라도 당장 생계 생존 생계 이것도 저것도 뭔가 서글프고 공허해서 양산만 외치고 있는데 마직 저고리와 치마를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가 양산 판매대를 들여다보았다. 부드럽게 주름진 작은 손으로 양산을 들어보고 내려두고 들어보길 반복하다가 파란색 장미가 그려진 것을 손에 쥐고 내게 물었다. 이건 AS 되나? 돼요. 되나? 됩니다. 부러지면 새 걸로 바꿔주나? 그 말에 할머니 하고 정색하고 대답했다. 살살 쓰면 되지. 왜 부러져? 살살 쓰세요. 6시에 양산 한 개를 팔고 장사를 마쳤다.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주가 쾌활하게 봉고를 끌고 나타나 판매 실적을 물었다. 사촌 누이와 나는 100만 원에서 조금 모자란 금액을 보고하고 구김 덕분에 싱글게 부푼 돈다발을 넘긴 뒤 봉고에 물건 싣는 것을 도왔다. 해질 무렵이었다. 저물어가는 햇빛에 잠겨 불그스름한 빛깔을 띤 일당을 건네받았다. 내 몫은 5만원권으로 한 장, 누이의 몫은 만원권으로 5장이었다.
누이는 그 돈을 받자마자 장사를 접고 정리를 하느라 어수선한 다른 판매대 앞을 서성이며 물건을 둘러보았다. 바닥이 오목한 사기 접시 하나, 아이들 속옷 2벌, 타이즈 1벌, 자매들에게 나눠줄 덧신 3켤레. 이렇게 물건값으로 45,000원을 지불하고 5,000원 남았으니 점심값을 제하면 또이또이네 라고 말하며 그녀가 내 곁으로 돌아왔다. 흘렀다 마른 땀으로 누이의 얼굴이 반들반들 빛났다. 바자회는 끝났다. 봉고를 타고 떠나기 전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주는 누이와 나를 불러 양산을 하나씩 건네주었다. 누이 것은 노란 동백무늬가 있는 것, 내 것은 흰 바탕에 검은 물방울 무늬가 있는 것으로 가장자리에 짧은 프릴이 달려 있었다. 이것은 녹두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게 참 콤팩트한 사이즈에 펼치기는 쉬울지 몰라도 접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녹두의 악력으로 가능한가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 것은 뭐냐. 이렇게 연습해보면 되지 않을까. 팟! 이렇게 착! 양산을 펼쳤다가 꼼꼼히 접어 주머니에 넣고 봉고를 배웅했다. 사촌 누이를 먼저 버스에 태워보내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구청 앞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바닥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방송용 카메라 몇 대가 남아서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쪽으로 비스듬하게 몸을 돌리고 눈에 띄는 카메라를 세워보았다. 하나, 둘, 셋. 오늘 하루 목격한 카메라만 4대나 어쩌면 5대. 그들 가운데 어느 프레임엔 결국 내 모습이 찍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방송에 나오는 거냐? 버스를 타고 바자회 장소를 떠났다. 발등이 저렸다. 이를 닦고 싶었고 깨끗한 물로 손과 머리를 씻고 싶었다. 예상보다 더한 강도로 피로한데 이상하게 잠은 오지 않아 눈을 말똥하게 뜨고 실려가는 길이었다. 맑은 노을이 들어 눈부셨다. 뒷주머니에 넣었던 양산이 거슬려 무릎에 올려두었다.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얼굴을 붉히고 앉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온다면 하고 생각했다. 정말로 나온다면 나라! 외치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 그러니까 누구도 정체를 궁금해하지 않을 뒤통수라거나 사람 좋아 보이도록 웃는 정치인의 어깨 너머에서 양산을 외치는 모습이라거나 무심하게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거나 어느 것이든 가장자리쯤에 어쩌면 지직거리며 동원되었을 조그만 얼굴을 생각하자 찜찜하고 왠지 자존심 상했다. 적어도 괜찮겠느냐고 한 번 정도는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었냐. 시발 놈들아 어쩌고 생각하며 양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버스가 신호를 받고 멈췄다. 보리개떡 보리개떡 하는 소리가 뒤로부터 다가오더니 엔진 소리 요란한 트럭 한 대가 내가 앉은 자리에 나란히 멈춰섰다. 짐칸에 실린 아마도 보리개떡이 담겼을 스티로폴 상자들을 내려다보았다. 보리개떡, 보리개떡, 보리떡, 보리떡, 보리떡 하며 놀듯 노래하듯 확성되는 소리와는 다르게 운전석에 앉은 남자는 피로에 눌린 듯한 모습으로 앞을 보고 있었다. 다른 말도 없이 보리개떡, 보리떡 하고 반복되는 소리를 노곤하게 듣고 있다가 눈물이 글썽 고인 채로 집까지 실려갔다. 어둑어둑할 무렵 집에 당도했다. 녹두는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거실 바닥에서 졸고 있었다. 양산을 신발장에 얹어두고 곁에 들어누웠다. 쉬는 날인데 어디 다녀왔어? 녹두가 투덜거리며 내게 파고들었다. 녹두의 머리에서 모카를 닮은 낮잠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하루가 왠지 아득했다.
텔레비전에서 내 작은 머리통이 나타났을까? 뉴스를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전기처럼 바작바작 번져나가는 피로감에 늘어져 있었다. 가물가물 눈을 뜨고 있다가 얕게 잠들었을 때였다. 잠꼬대를 한다며 녹두가 나를 흔들었다. 뭐라는 거야 그거? 시야? 내가 뭐라고 했어? 로베르타 어쩌고 이태리 메이커의 제조는 중국입니다. 아 그거 노래 라고 잠결에 대답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